2009년 5월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자가 가족이었던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친딸과 조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은 사건 당시 43세였던 이양열. 이양열은 1966년 재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집안도 빈곤했던 터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만 15세에 서울 구로구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양열은 여자를 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친구와 여자 빨리 꼬시기, 내기를 하면서 약 1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약 50명의 여성과 원나잇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양열은 1984년 12월경 만 18세였던 김씨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의 반대가 심해지자 김씨와 자신의 고향인 충북 괴산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동거를 했고, 이 기간에 김씨는 이양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김씨가 임신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이양열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6살의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했어요. 그로 인해 여학생은 천여막 파열상 등을 입게 됐고, 이 사건으로 이양열은 강간치상의 범죄 사실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양열이 구속되자 김씨는 전남 영암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2달 뒤 1987년 3월 딸을 출산하게 됐죠. 몇 달 동안은 이양열의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엄마와 오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했고, 결국 윤씨라는 남자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씨는 이양열과 낳은 딸을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죠. 1989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양열은 처가에 찾아갔고, 이때 재혼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친딸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김씨는 거부했죠. 양육권을 주지 않자 학교 잘 다니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리고 딸이 20살이 되면 찾아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양열은 1991년 6월 1일 동네 사람이 자기를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그의 딸인 15살의 여중생을 석궁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3번이나 성폭행을 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결국 그 대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말쯤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대불공단 소재의 회사에 취업했고,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일도 하고 주말에는 인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2007년 설날 무렵 딸의 소식을 듣기 위해 장모의 집을 찾아갔다가 김씨가 윤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더 낳았고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씨와 자주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장모가 재결합을 권유해 다시 재결합해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됐죠. 다시 재결합도 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로웠던 시간도 잠시 2008년 12월경 직장을 잘리게 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증오심과 배신감, 실망감과 소외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맨 처음 2년 6개월 복역했을 때 김씨가 이양열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재혼한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이를 부추긴 장모와 처남에 대한 증오심까지 증폭됐죠. 게다가 그렇게 반대했던 장모와 처남이 이양열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다시 재결합을 권유했던 그 모습에 속으로는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한 김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오버랩됐고, 직장을 잘리게 되면서 경제적인 안정감이 없어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소외감까지 느끼게 된 거죠. 또 김씨가
윤 씨와의 혼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서운했고 중학교만 졸업한 채 술집에서 일하는 친딸과 의붓딸을 보고 화가 났어요. 현재의 상태는 이학렬이 꿈꿔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009년 5월 5일 오후 12시경 장모의 집에서 큰 처남의 딸이었던 16살의 김모양이 집에서 방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역정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에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했어요. 이후 강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노란색 테이프로 김모양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다음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김모양을 안매장할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장모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인근 야산에 김모양을 안매장했죠. 산소 결핍 및 자세성 또는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안매장되기 전 사망한 걸로 밝혀졌지만 이학렬은 항소 이유서에 분노심 때문에 생매장을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모양이 사망한 지금 그 부분은 밝힐 방법이 없었어요. 이학렬이 장기간 복역하면서 키워왔던 복수심은 이학렬의 미약한 성충동 억제력과 폭력성이 결합해서 강간살인 행위로 폭발된 걸로 보였죠. 안매장하기 전 피해자를 차 트렁크에 실은 채로 아내 김씨가 일하는 휴게소 식당에 방문해서 음료수를 마셨고 해남 방조제로 차를 몰고 가 민물 낚시를 하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후 김모양을 안매장하고 나서 가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3호터미널 부근 도로변의 쓰레기 더미에 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모양의 행방을 걱정하기도 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범행 5일 후 영암경찰서 3호지구대에 찾아가 공호부 자격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하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피해자가 친구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처럼 가족들에게는 친구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김모양을 살해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09년 5월 12일 오후 7시경 의붓딸이었던 19살의 윤모양이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서 윤모양의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입과 손발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 김씨가 일하는 휴게소 식당을 찾아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 말하고 차 안에 있던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학렬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작은 처남의 큰딸인 18살의 김모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차에 태워 이학렬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회칼을 들고 김모양을 위협해 입과 손발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잘라 나체로 만들어 강간하고 옷장에 집어넣어 감금했죠. 이어서 새벽 3시경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친딸 22살의 윤모양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협해 노란색 테이프와 스타킹을 이용해 결박했고 오전 9시경 마지막 소원이라며 한 번만 같이 샤워하자고 했어요. 이후 본인 앞에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도록 시키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친딸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친딸에게 이학렬은 처음부터 여기에 복수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할머니, 큰삼촌, 너, 그리고 의붓딸과 조카들을 죽이러 왔다 했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죠. 처음에 죽인 김모양의 경우엔 죽여서 할머니 집 장롱에 숨겨놨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냄새도 못 맡고 찾지도 못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엄마는 죽여서 차에 실어놨다고 그리고 의붓딸은 살 가치가 없어서 죽였다고도 했고 너는 내 딸이니까 안 죽일 거야 라고 했죠.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오후 12시경 이학렬은 잠시 담배를 사러 갔어요.
그때 친딸이었던 윤모양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해 이양렬은 현장에서 검거됩니다. 친딸과 작은 처남의 딸에 대한 범행, 그리고 안방에 살해된 채로 있던 을불딸과 코란도 트렁크에 살해된 채 방치되었던 아내 김씨에 대한 범행 사실은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희생되었던 처남의 딸 김모양에 대한 범행은 검거 이후 4일간 부인하다가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 김모양이 보낸 것처럼 가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제야 자백했죠. 자백 과정에서 이양렬은 친딸인 윤모양을 강간할 생각은 없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강간을 했는데 친딸만 내버려 두면 친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염려돼서 어쩔 수 없이 강간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양렬이 저지른 냉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치욕스럽게 강간을 당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2명의 피해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됐어요. 이양렬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로 인해 17년을 넘게 복역했었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았죠. 재판에 회부된 이양렬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죽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양렬은 왜곡된 성가치관, 극도의 폭력 성향, 심각한 인면경시 성향 등의 반사회적 성격으로 이미 교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2010년 3월 25일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도 형 집행 대기자 신분으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도 받았었는데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어 보이지만 특이한 정신병은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양렬의 범죄 행각은 제정신에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죠.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